안녕하세요. 대전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이승미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자, 바다에서 만나는 메타버스 도입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을까요?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메타버스란, 메타. 가상, 초월을 뜻하는 이 메타와 세계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같이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 세계를 의미합니다. 자, 이 가상 공간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나 교육, 마케팅 또는 박람회, 부동산, 건설, 워크숍 이런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길었었죠. 자, 이러면서 비대면이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증가했는데요. 자, 그에 따라서 이 가상공간 플랫폼인 메타버스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메타버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해요. 자, 이 메타버스는 그 특징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증강현실, 두 번째, 라이프 로깅, 세 번째, 거울세계, 네 번째, 가상세계입니다. 조금 용어가 어려운 것 같죠?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은 현재 공간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 등이 겹쳐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떤 사진인지 알겠어요? 자, 포켓몬고라는 게임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해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포켓몬고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게임입니다. 자, 현실 공간에 가상의 이미지인 포켓몬이 나타나면 이렇게 잡는 게임이죠. 현실의 공간과 가상의 이미지가 만나는 대표적인 증강현실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혹시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디지털 교과서에 이미지를 스캔하면 이미지의 실제 모습이나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경험해 본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사진에서도 보면 이 태블릿으로 이제 카드를 스캔하고 있죠. 자, 실제 동물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과 가상이 이어지는 증강현실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라이프 로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라이프 로깅은 자신의 삶에 대한 그 경험과 정보를 기록해서 저장하고 서로 공유하고 가상의 공간에 재현하는 메타버스 세상이에요. 자, 라이프 로깅. 자, 라이프와 로깅이 합해진 단어인 것 같죠? 삶을 기록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그래서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하고 저장하고 전송해서 구축하는 메타버스인데요. 거대한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는 지금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것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의 브이로그와 같은 SNS예요. 여러분도 이거 많이 해본 적 있죠? 선생님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요. 현실에 있었던 일을 가상의 공간에 기록을 하는 거죠. 가상과 현실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 중에서 달리기, 건강에 매우 좋죠? 자, 운동 어플 중에 나이키 런클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런클럽은요, 러닝 거리, 심박수 등 나의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앱이에요. 자, 그래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라이프 로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달리기를 하는 이용자가 실제 달린 그 코스를 지도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 평균 페이스, 그 다음에 칼로리 소모량 이런 것들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자, 본인이 뛴 달리기 기록을 SNS에 쉽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정보뿐 아니라 상대방들의 정보라든지 이런 기록들을 볼 수 있어서 서로 공유하는 라이프 로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거울 세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거울이라고 하니까 아마 짐작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뭔가 반영이 되다, 똑같이 보여주다 이런 뜻인 것 같죠. 자, 거울 세계라는 것은
실제 세계를 디지털로 사실적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 정보를 더해서 정보적으로 확장한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거울 세계는 실제 모습이나 정보 구조를 아주 복사하듯이 만들어낸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리 사회 시간에 많이 활용을 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3D 지도 서비스인 구글어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디지털 지구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글어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실제 모습을 똑같이 복사해서 가상세계, 가상공간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구글어스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곳곳의 지형이나 건물의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고, 맛집 정보, 사용자의 평가까지 알아볼 수 있어요. 자, 똑같이 가상 공간에 재현한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가상 세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단어만 들어도 좀 짐작이 되죠. 자, 가상 세계는 현실과 다른 디지털 공간, 즉 가상의 사이버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가상 세계에는 다양한 개인들의 자아가 반영된 아바타들이 등장하는데요. 가상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아바타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자, 특이하게도 레고 모양을 한 아바타들입니다. 자, 굉장히 좀 귀여운데요. 자, 이것은 2006년에 출시된 로블록스라는 대표적인 가상세계 플랫폼입니다. 혹시 이 장면 어딘가 좀 익숙하죠? 로블록스에서 우리나라 영화 오징어 게임을 소재로 한 활동도 했었어요. 자, 아바타들끼리 이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대화도 하고 게임도 하고 서로 즐기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로블록스에서 쓸 수 있는 로벅스라는 자체 화폐인데요. 게임이나 놀이뿐만 아니라 로벅스로 돈을 벌거나 소비를 할 수도 있어요. 가상의 공간이지만 거의 현실 세계와 비슷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신나는 파티 장면인데요. 자, 이것은 파티 로얄이라는 가상의 공간이에요. 자, 너무너무 유명한 우리 BTS 방탄소년단이 그 싱글 앨범 다이너마이터를 발표하면서 이 뮤직비디오를 가상의 공간이 파티 로얄에 공개를 했다고 해요. 자, 이 가상 공간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매우 신나고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메타버스는 벌써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요. 벌써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바다와 관련된 메타버스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만크래프트 스마트 항만인데요. 항만크래프트. 어디서 좀 알고 있던 단어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벌써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마인크래프트에서 따온 항만크래프트입니다. 자, 얼마 전 해양수산부에서 이 스마트 항만을 알리기 위해서 메타버스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서 스마트 항만 전용 맵을 제작을 했어요. 자, 기존의 항만과 스마트 항만을 쉽게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 항만크래프트라는 걸 제작해서 유명 유튜버의 채널을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항만이 뭘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스마트 항만은 스마트한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항구라는 뜻이에요. 그 특징으로는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 그리고 자율적으로 물류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화물이 이동되거나 이런 것들을 최첨단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안전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친환경적인 항만이라고 하는데요. 자, 영상을 통해서 이 스마트 항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출입 화물의 99.8%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 해상 운송의 시작과 끝에는 바로 항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항만은 현재 스마트가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미국 롱비치항, 중국의 상하이항 등엔 완전 자동화 터미널이 들어섰고,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독일 함부르크항과 싱가포르의 싱가포르항은 사물 인터넷, 데이터 실시간 공유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스마트 항만은 단순히 자동화, 무인화, 디지털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적인 항만은 크레인, 트럭 등을 대상으로 물류와 하역 작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작업하기 위해 원격 조정과 자율주행 등의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자동화, 무인화 항만의 개념이었다면 스마트 항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동화 기술로 체계해야 되는 정보들을 모두가 공유하고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물의 주인인 화주, 선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사, 항만을 운영하는 항만운영사, 항만 밖으로 화물을 이송하는 내륙운송 사업자까지 모든 사람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각 파트에서 끊김없이 업무가 자동적으로 진행된다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은 최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상의 환경 조건, 선박과 화물 트럭 등 운송수단의 상황, 화물의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IoT 기술,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과 화물의 데이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과 AI,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선박이 실어온 수많은 화물을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 운송을 최적화하기 위한 자율 운송수단 등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을 갖춘 항만을 스마트 항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선생님이 문제 하나를 낼게요. 자, 해양수산부에서 스마트 항만을 소개할 때 이 홍보 책자라든지 텔레비전 광고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이 메타버스 공간을 선택했을까요? 뭔가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스마트 항만을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서요. 자, 우리가 글자나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그 실제 항만이 있는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그냥 이렇게 글자로 보는 것, 그다음에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아마 내가 직접 들어가서 경험하고 볼 수 있으면 그 스마트 항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스마트 항만 이 가상 공간은요,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이 많아요. 뭐 야드 영역이라든지 이송 영역이라든지 암벽 영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을 곳곳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훨씬 더 이해가 더 쉬울 수가 있겠죠. 네, 선생님이 지금 보여줄 영상에서는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문제도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항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전망대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재미와 함께 교육적 효과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중에서 일부분 한번 볼 건데요. 스마트 항만의 모습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CC 크레인. CC, 이 캠퍼스 커플 크레인인가요? 저 대학교 안 나오셨잖아요. CC를 해보고 싶으셨나봐요. 미리 읽지 마. 아, 사마. 캠퍼스 이건가 커플 보다, 이거. 트레인이 왜 미리 읽은 거야, 루테야? 여기다, 맞다. 쏘리. 이거, CC. 스마트 항만에서는 크레인을 부두 암벽과 멀리 떨어진 운영 건물 내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크레인을 조작해가지고 컨테이너를 선적하역할 수 있대. 야, 그러면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진짜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이 되겠다. 그러네. 그럴 수 있겠네. 그렇다, 전망대. 와, 너무 궁금하다. 전망대. 아, 전망대는 똑같네. 아, 근데 그래도- 보이는 게 다르니까. 보이는 게 달라졌어. 항만, 정만대는 그게 다르대요. 항만에서 이 모든 작업을 자동화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실시간 공유하고 자동 분석. 그거 한 번에 보이니까. 그치. 뭔가 더 정돈된 느낌이 확실히 있긴 있어. 그리고 저 무거운 거를 저렇게 자동으로 멀리서 사람이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스마트함. 너무 신기합니다. 여기서도 사진 찍고, 여기. 자, 스마트 항만을 소개하면서 이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를 또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배를 타는 선원 교육에도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이 이용되는 예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이 가상현실, 즉 VR을 이용해서 선원 교육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실제 선박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마 교육의 효과는 더욱더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관련된 뉴스 영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양이 가상현실, 즉 VR을 활용한 선원 교육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선원들이 선박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VR 기기를 통해서 언제든 선박 내부를 살펴보고 장비 운용도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희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다음 달 그리스 선주에게 인도될 LNG 운반선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선박입니다. 조선사는 배를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 시운전 기간을 가지는데 이때 선원에게 선박 구조와 각종 장비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알려주지 못해 인도 이후 운용 미숙으로 고장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선원 교육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VR을 통해 선박 내부와 장비를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360도 파노라마 구현뿐만 아니라 가동 방법과 유의사항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주들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선원들도 장비 운전 방법을 쉽게 습득하도록 해서 선박 운항 안정성 및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선주들도 만족스러운 반응입니다. To operate the ships more efficiently, to avoid damages, and will also help people to understand and improve the way they work on board. 대우조선해양은 운용 미숙으로 발생하는 각종 파손 등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LNG선뿐만 아니라 잠수함과 구축함 등 특수선, 그리고 선박에 적용되는 친환경 장비까지 그 적용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고희훈입니다. 네, 이 외에도 우리가 어촌 체험 휴양 마을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360도 어촌 영상 비대면 체험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코로나로 여행 가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기도 좀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죠. 바다가 보고 싶은데 바다를 직접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 않고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만든 겁니다. 체험 공간에는요, 어촌 현장을 360도 둘러볼 수 있는 영상물과 그다음에 스피커가 내장된 가상현실 VR 기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직접 어촌에 와 있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메타버스는 바다에서도 많은 활용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워낙 거대하고 또 깊기 때문에 조사나 탐험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바다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바다의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해양 산업이나 교육 분야 등에 이용한다면 정말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놀랍게 이루어질지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바다에서 만나는 메타버스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